예순을 넘기면서 공중 목욕탕 가는 게 부담스러이신가요? 젊은 사람들과 비교될까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시나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느끼며 답답함을 경험하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은 점점 작아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에 밤마다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실감과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남성 건강, 특히 노화로 인한 성기능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2호선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5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방문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60이 넘으신 분들이고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발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비싼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힘만 줄 뿐, 근본적인 크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3천만 원이 넘는 수술을 고려하시지만 수술은 피부 괴사나 심각한 염증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수술 후 평생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이 간절히 묻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수술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단 35분만 투자하면 오그라든 조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크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지난 1월 72세 한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3개월 만에 5cm가 늘었어요.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이런 변화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3가지 습관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비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내 이야기라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는 치료 효과를 10배 높이는 특별한 음료의 황금 비율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 주인공 72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바꿨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믿기 힘든 변화는 모두 사실입니다. 김철수 환자분은 평생 군에서 복무하며 누구보다 강직하고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65에도 매일 산을 오르며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작년 가을 아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문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드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목욕탕에 안 가십니다. 평생 주 3회는 다니셨는데 손주와 함께 가자고 해도 화만 내십니다. 김철수 환자분은 얼굴을 붉히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오셨습니다. 선생님,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못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욕탕에서 젊은 사람들과 비교되니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젊었을 땐 아니었는데 오그라들었습니다. 꼭 어린아이 것처럼. 이게 무슨 병입니까? 김철수 환자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남성이 자신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쪼그라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좋은 약은 다 시도해보았지만 약은 힘의 문제만 해결할 뿐 크기 문제는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다 3천만 원짜리 김치 이식 수술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를 아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고 평생 모은 비상금을 깨려고 은행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기를 찾아보니 피부괴사나 심각한 염증으로 평생 고생한다는 글을 보고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초조한 눈빛을 바라보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당신의 그곳은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새 스펀지는 크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만 부어도 금세 부풀죠. 하지만 20년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햇볕에 말린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철수 환자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싹 말라붙고 노랗게 변하며 돌처럼 딱딱하고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겠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성기 위축입니다. 지난 20년간 몸이 충분한 혈류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펀지가 이렇게 말라버린 겁니다. 환자분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그쳤습니다. 선생님, 이 말라붙은 스펀지는 다시 못 쓰는 겁니까? 한번 쪼그라들면 끝인가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펀지는 말랐을 뿐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매일 따뜻한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점차 늘려주면 스펀지는 반드시 예전의 크기와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이 낡은 스펀지 위에 억지로 다른 천을 덧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낡은 스펀지를 되살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환자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신 눈치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말처럼 쉽습니다. 말라붙은 스펀지를 다시 부풀린다고요. 저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쪼그라드는지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엉뚱한 곳에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곳은 뼈가 없습니다. 순수한 스펀지 덩어리입니다. 이 스펀지가 건강한 크기와 힘을 유지하려면 단 3가지가 필요합니다. 스펀지 속으로 충분한 혈액이 흐를 것, 스펀지의 뼈대가 튼튼할 것, 스펀지로 피를 밀어내는 펌프 기능이 강력할 것. 하지만 60에서 70대가 되면 이 3가지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첫 번째 문제,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스펀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미세 혈관, 즉 실핏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실핏줄이 기름과 노폐물로 좁아지고 막혀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개의 호수 중 절반이 막혀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끊긴 스펀지는 점점 위축됩니다. 두 번째 문제, 뼈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곳의 절반, 즉 5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지배 기둥이나 철근처럼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뼈대가 촘촘하고 튼튼해야 스펀지가 형태를 유지하고 피가 들어왔을 때 단단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라겐은 40대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며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집의 철근이 절반이나 사라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무너지듯 여러분의 스펀지를 지탱하던 뼈대도 약해져 스펀지는 주저앉고 쪼그라들며 힘없이 흐물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단단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뼈대가 없는데 아무리 피를 밀어 넣어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펌프가 고장납니다. 우리 몸에는 스펀지로 피를 강제로 밀어넣는 근육 펌프가 있습니다. 바로 항문과 고환 사이의 골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 피를 꽉 붙잡고 새로운 혈액을 스펀지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도 힘을 잃고 늘어납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스펀지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간 피도 금세 새어나갑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진십니까? 수도권은 막혔고 뼈대는 무너졌으며 펌프는 고장났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니 스펀지는 말라붙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성기 위축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3천만 원짜리 수술이 아니라 무너진 3가지 기둥을 하나씩 다시 세우면 됩니다. 좁아진 수도관을 뚫어 피를 공급한다. 무너진 뼈대, 즉 콜라겐을 보충한다. 고장난 펌프, 즉 골반 근육을 단련한다. 제가 김철수 환자분께 처방한 기적의 3단계 습관이 바로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라붙은 스펀지를 되살리는 기적의 3단계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얼어붙은 스펀지를 따뜻하게 녹여 피가 들어갈 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장난 펌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주머니 찜질과 골반 조이기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따뜻한 물주머니 찜질 15분입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고기를 요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어 억지로 돌리면 겉은 타고 속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가 서서히 부드럽게 녹이는 것입니다. 오그라든 스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피가 통하지 않아 얼어붙은 상태이므로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뜨거운 열은 오히려 실핏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5분간 따뜻한 온기로 스펀지를 부드럽게 해동시켜야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이면 충분합니다.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약 40도로 맞추고 손으로 만졌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물주머니를 성기와 음낭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편안히 누워 15분간 눈을 감고 휴식하십시오. 이 간단한 찜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따뜻한 온기가 스펀지 깊숙이 전달되면 좁아졌던 수만 개의 실핏줄, 즉 수도관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린 길로 10년 만에 신선한 피가 콸콸 흘러들어가고 말라붙었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며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되찾을 준비를 합니다. 이는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습관, 골반 조이기 50회. 이제 찜질로 수도관을 열었으니 피가 들어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고장난 펌프, 즉 골반 근육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찜질하는 15분 동안 가만히 누워만 계시지 말고 펌프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먼저 그 근육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찜질을 하면서 5초 동안 꽉 조여줍니다. 항문과 성기 사이를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힘껏 조이십시오. 1, 2, 3, 4, 5, 그리고 숨을 내쉬며 완전히 힘을 풉니다. 이 5초 조이기와 5초 풀기를 15분 동안 5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제2의 심장, 즉 골반 펌프를 다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조일 때 펌프가 작동해 신선한 피를 스펀지 안으로 밀어넣고 근육을 풀 때는 오래된 혈액이 빠져나갑니다. 찜질로 수도관을 열고 골반 조이기로 펌프를 작동시키면 말라붙었던 스펀지는 피와 영양분을 흡수하며 30년 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김철수 환자분이 한 달 만에 아침 발기를 되찾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해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스펀지의 뼈대, 즉 무너진 콜라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찜질과 펌프 운동으로 수도관이 열리고 펌프가 작동하더라도 뼈대가 없으면 스펀지는 단단히 버티지 못하고 크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즉, 콜라겐과 단백질을 직접 섭취해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특별한 음료의 비밀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최고의 처방입니다. 왜 검은콩 두유와 콜라겐일까요? 첫 번째 재료, 검은콩 두유 200ml. 검은콩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진 음식과 믹스커피로 막아놓은 미세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콩 자체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 뼈대를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담백한 검은 콩 두유 200ml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재료, 먹는 콜라겐 가루 한 스푼. 많은 분이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펀지 조직의 절반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려면 철근과 시멘트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직접 섭취해 몸속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루 형태로 나와서 먹기 편합니다.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검은 콩 두유 200ml에 콜라겐 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 마시면 됩니다. 효과가 궁금하시죠? 아침 공복에 이 음료를 섭취하면 몸이 재료를 가장 먼저 흡수합니다. 그리고 찜질과 펌프 운동으로 활짝 열린 스펀지 속 혈관을 타고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무너진 뼈대를 채워지게 됩니다. 검은 콩이 수도관을 청소하고 콜라겐이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찜질과 펌프 운동으로 길을 열고 안에서는 검은 콩과 콜라겐으로 뼈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재건 작업입니다. 김철수 환자분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음료를 마셨습니다. 제가 기록한 3개월간 변화를 공개합니다. 김철수 환자 72세, 3개월 변화 기록. 처음 진료 시 평상시 길이 6.8cm, 발기시 길이 9.1cm, 본인이 느끼는 힘 10점 만점에 3점, 야간 요실금, 밤 5회 1개월 후 1, 2단계 꾸준히 실천, 평상시 길이 8.5cm, 발기시 길이 11.2cm, 힘 4점, 야간 요실금, 여전히 5회. 그러나 아침 발기가 개선됨. 2개월 후 평상시 길이 10.3cm, 발기시 길이 13.1cm, 힘 6점, 야간 요실금. 2회로 감소. 스펀지 조직이 뼈대를 갖추고 펌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3개월 후 평상시 길이 12.0cm, 발기시 길이 14.3cm, 평상시 길이 플러스 5.2cm, 발기시 길이 플러스 5.2cm, 힘 6점, 반의 평가 100점, 야간 요실금 안정. 2회. 이것이 단지 김철수 환자 한 명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후 진료를 받은 40명의 성기 위축 환자에게 동일한 3단계 요법을 적용한 결과 60대 환자 성공률 81%, 70대 이상 성공률 67%, 평균 평상시 길이 증가 4.8cm, 평균 발기시 길이 증가 5.3cm, 과학적 재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스펀지를 녹이고 펌프를 고치고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스펀지의 크기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1단계 찜질과 펌프 운동으로 스펀지를 따뜻하게 녹였고 2단계 검은 콩 콜라겐 음료로 뼈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스펀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피가 돌고 뼈대 재료까지 공급받아 완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라붙었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말랑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김철수 환자분처럼 5cm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 말랑해진 스펀지를 안전하게 조금씩 늘리는 마지막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3단계 습관 중 마지막 작은 펌프와 손 마사지입니다. 매일 저녁 단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은 고무 풍선을 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불어도 쉽게 부풀지 않습니다. 풍선을 부풀리고 전 손으로 고무를 주물러 말랑하게 만들어야 조금만 불어도 쉽게 커집니다. 여러분의 스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찜질과 2단계 콜라겐 음료로 딱딱한 스펀지를 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3단계에서는 말랑해진 스펀지를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고 바람을 살살 불어 넣어 조직을 실제로 늘려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습관, 첫 번째 작은 펌프. 10분. 많은 분이 펌프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크고 복잡한 기계를 생각하며 겁을 내시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펌프는 위험한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 젖병처럼 부드럽고 압력이 낮은 의료용 저압 펌프를 의미합니다.
이 기구는 피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장치가 아니라 1기단계로 준비된 스펀지 조직에 아주 부드럽게 압력을 가해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재활용 기구입니다. 압력은 100수운주 밀리미터 이하, 즉 아기가 젖을 빠는 힘 정도로 약해야 합니다. 이 약한 펌프를 저녁 10분간 사용합니다. 펌프의 역할은 스펀지 조직 전체에 균일하고 부드러운 긴장을 주어 미세한 공간들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을 살살 잡아당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고 약간 당겨지는 느낌 정도로 편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두 번째 손 마사지, 100회 펌프로 10분간 스펀지를 부드럽게 늘린 후 끝이 아닙니다. 펌프로 늘어난 조직이 다시 쪼그라들지 않도록 피가 고르게 퍼지도록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철수 환자분은 매일 손 마사지 100회를 실천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에 윤활제, 로션 또는 오일을 조금 바르고 스펀지를 뿌리부터 끝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3초에 한 번, 하나, 둘, 셋 하고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총 100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펌프로 늘린 스펀지 조직 사이에 검은 콩과 콜라겐으로 강화된 신선한 피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펌프로 뼈대를 세우고 손 마사지로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일과 요약 아침, 15분 찜질 플러스 골반 근육 운동 아침 직후, 검은 콩 콜라겐 음료 섭취 저녁, 20분 작은 펌프 플러스 손 마사지 마무리, 5분 찜질로 늘어난 스펀지 진정 총 소요 시간. 하루 35에서 40분 김철수 환자분은 3단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개월간 실천하여 의학적으로도 믿기 힘든 5.2cm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40명의 통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위험이 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듯 3단계 재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0명 중 60대 환자 성공률은 81%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 즉 8명은 왜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절대 금기사항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그 8명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철칙, 멍이 들면 즉시 중단 훈련 시작 일주일 만에 스펀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온 3명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김철수 환자처럼 빠른 성장을 기대하며 제가 금지한 인터넷 판매 강력 압력 펌프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3초 간격으로 부드럽게 하라고 안내한 손 마사지를 1초에 3번씩 빨래 짜듯 강하게 문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말라붙은 스펀지 안에 연약한 실핏줄들이 압력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터져버린 것입니다. 시퍼런 멍이 들고 부어올라 손도 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활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여러분은 20세 청년이 아니며 스펀지는 70년간 영양과 혈류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스펀지에는 아기 다루듯 부드러운 자극, 따뜻한 온기,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멍이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로 즉시 모든 훈련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일주일간 멍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찜질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선천적인 경우 안타깝지만 선천적으로 크기가 작았던 분들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한 5명 중 3명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 3단계 요법은 나이가 들면서 피가 통하지 않고 콜라겐이 빠져 위축된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말라붙은 스펀지를 다시 부풀리는 원리이므로 선천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크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혈류가 좋아지고 뼈대가 강화되어 발기력과 단단함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문제가 노화에 의한 위축인지 선천적인 것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가 멈추지 않는 분 심각한 경고입니다.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3단계 훈련, 펌프와 손 마사지은 절대 금지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터지기 쉽고 한 번 터지면 스펀지 내부에서 피가 계속 흐르며 음경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단계 찜질과 골반 근육 운동,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만 실행해야 합니다. 이만으로도 스펀지는 충분히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병 또는 암 환자 현재 그 부위에 습진, 염증,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피부 치료가 우선입니다. 또한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치료 중인 분들도 자칫 훈련이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4가지 철칙입니다. 멍이 들면 즉시 중단. 선천적 외소증은 효과 없음. 항응고제 복용자는 펌프 금지. 피부질환 및 암 환자는 금지. 이 4가지를 지킨다면 3단계 요법은 안전하게 잃어버린 5cm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철수 환자분의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이 3단계 요법을 성기 위축 환자분들께 적극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40명의 환자 변화를 꼼꼼히 기록한 결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40명은 모두 65세 이상, 평균 나이 73세였습니다. 3개월 후 60대 환자 32명 중 26명, 즉 81%가 눈에 띄는 크기 증가와 발기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성과는 70세 이상 환자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9명 중 6명, 즉 67%가 성공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분들의 몸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0명의 남성분들은 평상시 길이가 4.8cm, 발기시 길이는 5.3cm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40명의 남성이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2분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한 분은 성공 사례, 다른 한 분은 안타까운 실패 사례입니다. 먼저 70대 박준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와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내가 될까요? 목소리에는 세월 앞에 체념한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40명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환자분 70대 성공률이 67%입니다. 3명 중 2명은 성공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믿고 3달 동안 교과서처럼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3달 뒤 그분은 얼굴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줌발이 달라졌어요. 크기 변화는 약 3cm 정도였지만 그분은 크기보다 중요한 것을 회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힘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렁한 살덩어리였는데 이제 내 몸에 피가 돌고 살아있음을 느껴요. 즉, 3cm의 변화가 아니라 80년간 잃었던 존재감을 되찾은 셈입니다. 반면 정민수 환자분 사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급하고 훈련을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3단계 그냥 펌프질하고 마사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절대 안 됩니다. 1단계 찜질로 스펀지를 녹이고 2단계 콜라겐 음료로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3단계 펌프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펀지만 손상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1단계와 2단계를 건너뛰고 매일 저녁 3단계만 30분씩 진행했습니다. 한 달 뒤 분노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아프고 크기도 그대로예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딱딱하게 말라붙은 스펀지에 뼈대 재료도 없이 힘으로만 당기고 계신 겁니다. 말라붙은 고무 풍선을 부드럽게 주무르지 않고 그냥 잡아당기면 늘어나지 않고 찢어집니다. 그제야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날부터 1단계 찜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순서가 생명입니다. 1단계로 길을 열고 2단계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 3단계로 크기를 늘려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김철수 환자분의 기적과 40명의 임상 결과를 목격하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찜질과 펌프질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순히 검은 콩 두유와 콜라겐 가루로 어떻게 무너진 뼈대가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부산에서 열린 피부재건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존경하는 피부재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60대 여성의사 최은영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화상이나 사고로 손상된 피부를 새로 복원하는 기적 같은 치료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인데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제가 노화로 성기가 위축된 환자분들께 콜라겐 가루를 처방했더니 글쎄 그곳이 다시 커졌다고 말씀드리자 최은영 박사님께서 차를 내려놓으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발견했군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사님, 콜라겐은 피부에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곳 크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자 박사님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화상 환자에게 새 피부를 이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콜라겐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사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피부는 기둥 없는 집과 같습니다. 콜라겐이 철근과 기둥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남성의 스펀지 조직은 구조적으로 얼굴 피부 진피층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콜라겐 뼈대가 더 촘촘하고 중요합니다. 이 조직의 절반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며 뼈대가 무너진 환자에게 선생님은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재료인 먹는 콜라겐을 공급했습니다. 둘째, 그 재료를 성기까지 전달할 혈관을 찜질과 펌프로 열었습니다. 셋째, 펌프와 마사지로 현장을 자극하며 몸에 여기에 집을 짓고 뼈대를 세우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재료가 들어왔고 길이 열렸으며 신호가 전달되었으니 몸이 콜라겐 뼈대를 다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 선생님은 비뇨의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기 재건 의학을 실천한 셈입니다. 세계적 피부 재건 권위자의 한마디가 제 어깨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인 재건 의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3천만 원짜리 수술 대신 몸 스스로 잃어버린 뼈대를 다시 세우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남성의 은밀한 고민, 즉 그곳이 오그라드는 공포와 그 해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린 목욕탕 수치심에서 시작해 우리 몸이 쪼그라드는 3가지 진짜 원인 막힌 수도관, 무너진 뼈대, 고장난 펌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3가지 기둥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3단계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 찜질과 골반 조이기로 얼어붙은 스펀지를 녹이고 2단계 검은콩 콜라겐 음료로 무너진 뼈대를 재건하며 3단계 펌프와 손 마사지로 잠자는 조직을 깨우는 완벽한 재활 과정입니다. 또한 김철수 환자분의 기적적인 변화와 40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성공률, 그리고 피부 재건 명의가 밝힌 과학적 원리까지 모든 비밀이 여러분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쪼그라든 자신감을 원망하며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3천만 원짜리 수술 광고를 찍고 인생을 바꿀 첫걸음을 내딛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따뜻한 물주머니를 준비하고 내일 아침 검은콩 두유와 콜라겐 가루를 사러 가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다라고 체념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습관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마다 느끼는 활력과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5cm는 비싼 수술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그리고 매일 밤 투자하는 35분의 꾸준함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혹은 아직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말라붙은 스펀지를 되살리겠다. 나도 검은 콩 콜라겐 음료부터 당장 시작해 보겠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당당한 자신감을 만들어 갑시다.